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치화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불법행위를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법행위를 끝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였냐면은 불법행위의 의미,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기억나죠? 근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일반 불법행위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불법행위를 배웠던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바로 특수불법행위입니다. 특수불법행위. 알겠죠? 일반 불법행위랑 구분을 지어줘야 돼요. 이 특수불법행위란 무엇이냐면요.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는 달리 특수한 성립 요건이 정해져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의미는 아니고요. 특수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불법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특수불법행위는 총 5가지가 있어요. 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특수불법행위의 종류가 그 2학기에서 난이도를 변별하는 문제로 자주 나오거든요. 즉 어렵게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꼼꼼하게 공부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수불법행위의 종류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입니다. 자, 여기 공동불법행위라는 이름만 봐도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행한 경우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먼저 사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니까 갑, 을, 병이 공터에 세워놓은 A의 자동차를 공동으로 파손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똑같은 불법행위를 같이 수행했을 경우 공동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안 어렵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 즉 같이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공동이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어느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을 각색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떤 학교에 갑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갑이라는 학생은 평소에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던 학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A라는 학생이 아침 시간에 갑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세게 때렸어요. 그리고 B라는 학생이 점심시간에 갑의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C라는 학생이 청소 시간에 등을 세게 때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갑이 집으로 돌아가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갑이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자, 이 사건을 보면은 A랑 B랑 C가 동시에 같이 갑을 때리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A랑 B랑 C의 행위 중에 어떤 행위가 갑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공동이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에 어느 사람의 행위, A, B, C 행위 중에 어떤 폭력이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A, B, C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마지막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가해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좀 까다로워질 수가 있어요. 피해자가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면 일단 사례 이 경우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A는 갑, 을, 병 3명한테 손해배상액을 3분의 1로 나눠서 각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3명한테 나눠서 다 받으려고 하면은 이 A는 3명한테 각각 연락을 해야 되고 각각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겠죠? 이러면 피해자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는 이 3명 중에 가장 돈을 잘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은 한 사람한테 돈을 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한테 돈을 다 달라고 요청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3분의 1로 안 나누고 전체 손해배상액을 병한테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병은
A한테 전체 손해배상액을 다 줘야 돼. 근데 이제 병이 다 내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제 병이 갑이랑 을한테 너네 3분의 1씩 내 라고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담금을 받는 부담을 피해자로부터 가해자한테 넘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가해자 중 한 사람이나 가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전체를 대상으로 청구를 한다는 거는 이 사례에서 3분의 1로 나눠서 각각 청구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고, 한 사람한테 청구를 한다라는 것은 전체 손해배상액을 한 사람한테 다 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풀고 다음 종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 직접 가해 행위를 하진 않았는데 망을 봐주거나 부추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이 사람들도 과연 손해배상 책임을 질까요? 자, 여기 보면은 때리도록 부추긴 사람, 야, 너 빨리 쟤 때려 라고 부추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누가 때리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망을 봐줄 수도 있어. 그치? 이런 애들도 책임을 질까? 네, 여러분, 집니다.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폭행을 도와준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폭행을 부추긴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합니다. 네, 균등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추기거나 망봐주는 행위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이었습니다. 두 번째 불법, 특수 불법행위 종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입니다. 자, 여러분, 책임 능력. 지난 시간에 한 건데 기억나나요? 네, 책임 능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 행위가 될 수가 있고, 불법 행위가 된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럼 여기 책임 무능력자라는 것은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알겠죠? 자, 제가 책임 능력이 있어야지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짓을 해도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겠죠. 자,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 책임 무능력자가 잘못을 다 저질러서 내가 손해를 입었는데 손해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 그럼 너무 억울하겠죠? 자, 이럴 때는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바로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감독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갑이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을을 때려서 을이 크게 다쳤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갑의 나이가 8살이에요. 제가 12세 미만인 사람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었죠. 현재 갑은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 책임 무능력자입니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갑이 책임 능력이 있기만 했으면 이건 100% 불법행위죠.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갑은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았고요. 일반 불법행위 성립 안 했죠? 갑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책임 무능력자가 잘못을 저지를 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경우에는 갑의 부모한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사례처럼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감독을 잘 했어야 되는데 감독을 잘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감독자가, 이거 중요해,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할 경우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례 같은 경우에서 갑 부모가 저는 갑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갑의 행위를 항상 열심히 잘 감독했습니다 라는 증거를 제출을 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감독자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하면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둘 게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배우면 감독자가 지는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감독자가 직접 어떤 가해 행위를 한 건 아니니까 감독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감독자는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감독을 잘 못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과실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가 되잖아요. 무과실 책임이 성립을 하려면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을 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감독자가 지는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과실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해 줘야 돼요. 그럼 이것도 퀴즈 풀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많이 헷갈리게 문제 나오는데 잘 봐줘야 돼요. 자, 퀴즈 내용을 보니까 갑의 아들 정은 아버지 오토바이를 몰고 시내 도로를 질주하다가 B의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시켰습니다. 자, 이 경우 정의 아버지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져야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답이 뭔가요? 네, 정의 아버지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정의 나이를 한번 보세요. 17살입니다. 제가 12살 미만인 경우에만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17살은 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의 아버지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죠. 정의 책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고요. 이 미성년자가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다 책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미성년자가 돈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부모님이 손해배상을 해주시겠죠. 그런데 뭐 안 해준다고 해서 니네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너네가 배상해 라고 요청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네, 여기까지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었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특수불법행위는 사용자의 배상 책임입니다. 사용자가 뭐냐면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장님이 지는 배상 책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먼저 예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의 직원 을이 피자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지나가는 행인 병을 치어서 부상을 입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갑이 사용자고 이 갑이 고용한 직원 을이 피용자입니다. 직원을 피용자라고 해요. 고용을 당한 사람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갑이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그 피자 배달원으로 을을 고용을 했어요. 근데 을이 피자 배달을 하는 도중에 행인을 치여서 손해를 입힌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에 행인은 을한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갑한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이때 갑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면 사용자 배상 책임이 되는 거죠. 알겠죠? 보통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개 직원보다는 사장님이 더 배상을 잘해줄 것 같잖아요. 돈이 더 많으시니까. 그래서 보통 사장님한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정리해 볼게요. 피용자가 직원이 업무와 관련이 돼야 돼요. 업무랑 관련 없이 지 혼자 잘못한 거는 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 업주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라면은 마땅히 피용자 선임, 그러니까 일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일을 맡기고 사무를 함에 있어서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 감독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과 마찬가지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 책임인 거지 무과실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사용자가 피용자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을 하면은 책임이 면제되게 됩니다. 제가 이 직원을 선임하고 감독할 때 상당히 많은 교육을 했고 주의를 줬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은 사용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특수불법행위가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서 어렵다는 거예요. 뭘 하나 고려를 해야 되냐면
피해자는 그러면 둘 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궁금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피해자는 사장님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원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아닙니다. 피해자는 피용자와 사용자 둘 중 한 명한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둘 중 한 명을 선택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피용자한테 책임을 묻는 거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거고요. 피용자가 한 행위가 일반 불법행위이긴 하니까 일반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긴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한테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거죠. 이것까지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퀴즈 풀어보도록 할게요. 퀴즈를 보니까 큐비비치킨 아르바이트생 김모 씨는 여기 피용자죠. 김모 씨가 일을 하지 않은 휴일에 개인적인 일이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느라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노인 서모 씨를 치어서 다치게 했습니다. 자, 서모 씨는 사용자 배상 책임을 알고 계셨던 거지. 경제력이 부족한 김모 씨 대신 치킨집 사장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치킨 로고가 박힌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으니까 업무를 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여기 전제 조건이 있죠. 업무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퀴즈를 보면은 일을 하지 않는 휴일에 개인적인 일로 가게 오토바이를 사용했죠.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서모 씨는 아르바이트생 김모 씨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사장님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네,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잘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의 종류는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배상 책임입니다. 자,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작물은 뭐냐면은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건물, 담장, 굴뚝, 도로, 광고탑, 다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작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점유자랑 소유자의 개념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법적 정의를 들고 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소유자는 실제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 그 물건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점유자는 그 물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생각해 볼게요. 집 임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집을 지금 전세로 살고 있어요. 전세로 살고 있다는 것은 집주인한테 집을 빌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 대한 주인은 실제로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따로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집에 살고 있고 이 집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저잖아요.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죠. 제가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할 수도 있지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걸 기억해 두고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제가 담장이 있는 집을 빌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담장이 관리가 잘 안 돼서 막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결국 무너져 버린 거지. 그래서 행인이 다쳤어요. 자, 그러면은 1차적으로 이 담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점유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1차적으로. 자, 그런데 이때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담장이 무너질 것 같아서 나름대로 계속 지켜보았고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라는 걸 증명하면은 점유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자, 그러니까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해야 될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을 하면은 책임이 면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자가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점유자가 만약에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손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유자가 지는 책임, 점유자가 지는 책임이야. 점유자가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그럼 점유자가 이걸 입증을 하면 책임이 면제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지냐?
점유자의 책임이 면제가 되면은 공작물 등의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주의를 다하였습니다 라는 걸 입증하든 안 하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점유자의 책임이 면제가 되면은 소유자한테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수불법 행위에 나오는 유일한 무과실 책임입니다. 소유자의 책임이. 알겠죠? 자,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기획사는 S회사 소유 건물을 임차해서 빌린다는 뜻이에요. 임차하여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네, 갑은 제2기획사의 요청을 받아서 투자와 관련된 발표를 하고 퇴장하던 중에 무대에서 추락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이 경우 누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될까요? 자, 1차적으로는 점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점유자가 누굴까? 지금 그 건물을 가지고 그 건물에서 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제2기획사잖아요. 그쵸? 제2기획사가 점유자입니다. 그리고 실제 소유자는 S회사인 거죠. 네, 뭐 사회자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1차적으로는 점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제2기획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요. 만약에 제2기획사가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을 하면 S회사가 2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S회사는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동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입니다. 자, 여기도 점유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동물의 소유주는 동물의 진짜 주인을 말하는 거고, 점유자는 진짜 주인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진짜 주인이 아니더라도 지금 동물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점유자입니다. 알겠죠? 이거 정리하고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점유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지금 동물을 데리고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면, 정말 내가 이 동물을 잘 보살피고 잘 감독을 했다라는 걸 입증을 하면은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이것도 이 사람이 지는 책임도 과실 책임인 거죠.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동물을 잘 보관을 못했다는 과실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을 했어. 그러면 동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될까요? 네, 아닙니다. 점유자의 책임이 면제되면은 소유자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유자의 책임이 면제되면 배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란 씨는 해외 출장 때문에 자신이 키우고 있던 강아지 코코를 명아 씨한테 며칠간 맡겼습니다. 자, 소유자가 누구고 점유자가 누구야? 성란 씨가 코코의 실소유자죠. 근데 지금 명아 씨가 코코를 데리고 있으니까 명아 씨가 점유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명아 씨는 코코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코코의 목줄을 놓쳤어.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바꾸다가. 이때 코코가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달려들어서 아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자, 아이는 누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점유자가 책임이 있다고 했죠. 명아 씨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명아 씨가 막 주의를 다 하진 않았죠. 그래서 분명히 책임을 질 건데, 만약에 명아 씨가 주의를 다 했더라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고, 책임이 면제되면 그 누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헷갈리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꼼꼼하게 읽어보고 사례랑 연관시켜보고 계속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들 역시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고 제 해설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풀어보았죠? 1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면 갑이 상가 건물을 매입해서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 손님이 많아지자 부모의 동의를 얻은 을과 고용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알겠죠? 이거 정리해보자면 갑이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그리고 갑은 18세인 을을 고용을 했죠. 을이 피용자인 거죠.
자, 이러던 중에 을은 헤어드라이어로 손님 병의 머리를 말리던 중 실수로 병의 두피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즉, 피용자인 을이 손님 병한테 불법 행위를 가한 거죠.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상황인 거죠. 이걸 바탕으로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1번 볼게요. 자, 을이 병에게 고의로 화상을 입힌 것은 아니므로 병이 을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죠. 과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을이 미성년자이지만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을의 부모는 병에게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미성년자이지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경우는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는 뜻이죠. 책임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을의 부모는 병에게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죠. 알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직접적 가해자인 을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을한테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이 되고요. 을한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이 되면은 갑한테는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때 병은 갑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을한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볼게요. 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해서, 매입이 샀다는 거예요.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을 샀기 때문에 공작물의 소유자는 맞아. 건물의 소유자는 맞아. 근데 여기 이 문제는 공작물이랑은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미성년자인 을의 계약은 민법상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약 부분의 내용이 나왔는데,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취소 가능이죠. 그쵸? 취소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한 것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심지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어.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까지 받으면은 완전 유효한 계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을의 사용자가 100%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어렵죠? 잘 정리해주세요. 문제도 잘 풀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도 상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상황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되게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이걸 한 번에 맞췄다는 거는 내용을 잘 이해한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을이 사장님이야. 을이 사용자. 을이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을이 갑을 배달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피용자죠. 어느 날 병이 생일 파티에 쓸 피자 20판을 손님 을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어. 그래서 그 당일날 갑이 이제 배달을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몰다가 운전 부주의로 횡단보도에서 이거 행인이죠, 행인. 손해를 입혔습니다. 쳤어요, 오토바이로. 그래서 정이 많이 다쳤어. 이 사고로 심지어 배달이 늦어졌어. 그래서 병은 피자를 파티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뭐라고 했어? 나무라자 기분이 상한 거지. 그래서 갑이 좀 노답인 것 같아요. 인터넷 게시판에 을에 대한 악담과 허위 사실을 올려서 을의 명예를 훼손을 했습니다. 사건 정리돼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명예훼손까지 했어. 자, 이걸 정리해 놓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기억의 경우, 그러니까 정을 치어 다치게 한 경우 갑한테 책임 능력이 인정이 된다면 다친 친구, 정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갑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쉽죠? 갑한테 책임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부모님한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억 정답입니다. 자, 니은 볼게요. 기억의 경우, 정을 치어 다치게 한 경우 갑의 정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정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갑이 손해를 진짜 입힌 것이 확실해서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면은 을한테 사용자의 배상 책임,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반대로 갑의 정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정도 당연히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알아놔야 돼. 자,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갑이 정한테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사용자한테 배상을 하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정한테 한 행위가 일반 불법행위로 성립이 돼야지 을의 특수 불법행위 책임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디귿 볼게요. 니은 배달이 늦어져 병은 피자를 파티에 쓸 수 없었다. 의 경우 병은 채무불이행 나왔네요.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것은 아닙니다. 자,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계약을 통해 생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를 하는데 병은 갑과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을과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자 배달을 제 시간에 할 의무는 갑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을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을이 채무 불이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제 리을 볼게요. 디귿 인터넷 게시판에 을에 대한 악담과 허위 사실을 올려 을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의 경우 갑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을은 금전을 통한 손해배상 이외의 다른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죠. 제가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다른 처분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개념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게 쉽진 않았잖아요. 따로 과제는 없으니까 오늘 배운 거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고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